속보, 이강인, 런던서 손흥민 직접 만나 사죄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 아시안컵 기간 중 축구 국가대표 선배들에게 대들어 무리를 일으킨 이강인, 23 파리 생제르맹, 이 런던으로 가서 주장 손흥민, 32 토트넘과 만나 사죄하며 용서를 구했다. 이강인은 동시에 선배들에게도 전화를 걸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번 사과에 대해 손흥민과 국가대표 선배들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이강인에 크게 실망한 팬들이 이강인을 용서하며 다시 받아들일지 관심이 쏠린다. 이강인은 21일 개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흥민이 형을 직접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 생각했고 긴 대화를 통해 팀의 주장으로서의 짊어진 무게를 이해하고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며 런던으로 찾아간 저를 흔쾌히 반겨주시고 응해주신 흥민이 형께 이 글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그는 그날 식사 자리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봐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강인은 대표팀의 다른 선배님들, 동료들에게도 한 분 한 분 연락을 드려서 사과를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강인은 아시안컵 요르단전 전날인 지난 6일 저녁 손흥민 등 선배들에게 대들며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주말 리그를 마친 뒤 19일쯤 이강인이 파리에서 영국 런던으로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손흥민도 런던으로 와 용서를 구하겠다는 이강인 입장을 일단 수용해 만남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 같다. 둘 간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이강인이 SNS에 강하고 분명한 문구로 용서를 구한 것으로 봐 조금은 긍정적인 대화로 마무리됐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14일 이강인이 SNS에 쓴 글에는 팬들에게는 죄송하다며 용서를 구했지만 대표팀 선배들에게는 용서를 구하지도 미안하다고 하지도 않았다. 다만 형들의 말을 잘 따르겠다. 형들을 도와 더 좋은 사람, 좋은 선수가 되겠다. 고만 적었다. 대리인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도 이강인이 손흥민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이강인이 조만간 SNS 등으로 직접 나서 사건 경위 등 입장을 표명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SNS 글, 입장문 모두 자기 방어를 넘어 반격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해석돼 비난은 더욱 거세졌다. 이번에는 글로만 한 게 아니라 손흥민을 찾아가 사과했다. 그리고 일단 전화로 다른 선배들에게도 용서를 구했다. 이강인은 최근 극도로 위축됐다. 사태 초기만 해도 진상을 밝히는 등 정면 대응도 검토했지만 팬들의 비난이 점점 거세지는 게 부담스러웠다. 오늘 광고 모델로 쓴 기업들의 차가운 반응에서도 큰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인스타그램은 자신을 비방하는 글로 도배됐고 1차 사과문을 지운 데 대한 비난도 더해졌다. 파리 생제르맹 구단이 이강인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을 수도 있다. 이강인 이미지가 실추될 경우 생제르맹 구단의 아시아 마케팅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강인이 선배에게 격하게 대든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확인되지는 않고 있지만 이강인이 아시안컵 충돌 전후 대표팀에 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배들에게 욕설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래서 손흥민이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선배들 등 다른 선수들에게도 사과하라고 요구했을 수도 있다. 손흥민도 적당한 시기에 자기 입장을 밝히리라 예상된다. 대한축구협회가 이강인에 대해 징계까지 내릴지는 미지수다. 협회가 할 수 있는 징계는 국가대표 선발 금지 정도다. 대표팀은 다음 달 21일, 26일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전을 치른다. 일반적으로 대표 선발은 A매치 열흘 전에 이뤄진다. 협회 또는 차기 감독이 최소한 이번 태국과 2연전에는 이강인을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심리적으로 극도로 위축된 이강인을 당분간 대표팀에 뽑지 않은 게 바람직할 수도 있다. 이강인으로서는 대표팀 동료들, 국민이 진정으로 용서할 때까지 리그에 집중하면서 자숙할 수밖에 없다. 지난 아시안컵 대회에서 저의 짧은 생각과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흥민이 형을 비롯한 팀 전체와 축구팬 여러분께 큰 실망을 끼쳐드렸습니다. 흥민이 형을 직접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였고 긴 대화를 통해 팀의 주장으로서의 짊어진 무게를 이해하고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런던으로 찾아간 저를 흔쾌히 반겨주시고 응해주신 흥민이 형께 이 글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흥민이 형에게 얼마나 간절한 대회였는지 제가 머리로는 알았으나 마음으로 그리고 행동으로는 그 간절함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던 부분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 흥민이 형이 주장으로서 형으로서 또한 팀 동료로서 단합을 위해 저에게 한 충고들을 귀담아 듣지 않고 제 의견만 피력했습니다. 그날 식사 자리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봐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팀에 대한 존중과 헌신이 제일 중요한 것임에도 제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대표팀의 다른 선배님들, 동료들에게도 한 분 한 분 연락을 드려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선배들과 동료들을 대할 때 저의 언행에 배려와 존중이 많이 부족했다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선배들과 동료들을 대할 때 더욱 올바른 태도와 예의를 갖추겠다 약속드렸습니다. 저의 사과를 받아주시고 포용해주신 선배님들과 동료들에게도 이 글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의 행동 때문에 함께 비판의 대상이 된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향한 비판 또한 제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분한 기대와 성원을 받았는데도 대한민국 대표 선수로서 가져야 할 모범된 모습과 본분에서 벗어나 축구팬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이제까지 대한민국 축구를 지키고 빛내셨던 선배님들과 동료들, 그리고 축구를 사랑하는 많은 팬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저의 위치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만큼 실망이 크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프로 축구 선수로서 또 한 사람으로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헌신하는 이강인이 되겠습니다. 2.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불편한 동거 끝낸다. 올여름 결별 확정적. 계약 연장 않기로 결정.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올여름 공격수 앙토니 마르시알, 28 프랑스과 이별한다. 마르시알이 최근 몇 년간 부진한 활약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 데다 에릭 텐 하흐, 54 네덜란드, 맨유 감독의 구상에서 제외된 만큼 더는 동행할 이유가 없는 탓이다. 맨유는 마르시알과 계약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을 활성화하지 않을 계획인 가운데 마르시알은 오는 6월 계약이 만료되면 FA, 자유계약로 떠날 전망이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루디 갈레티 기자는 22일 한국 시간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맨유는 마르시알의 계약 기간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을 발동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며 마르시알은 텐 하흐 감독의 계획에서 제외됐으며 급작스레 결정이 바뀌는 것이 아닌 한 오는 6월에 FA로 맨유를 떠날 것이라고 전했다. 마르시알은 2010년대 들어서 맨유의 대표적인 영입 실패작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지난 2015년 맨유 유니폼을 입었을 당시만 하더라도 제2위 앙리로 불린 데다 이적료도 무려 8천만 유로, 약 1150억 원을 기록해 상당히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입단한 일에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여줬다. 특히 훈련을 제대로 소화하지 않는다는 의문에 더해 출전하더라도 설렁설렁 뛴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태도 논란 등으로 비판을 받았다. 실제 마르시알은 맨유에 입단한 이래 2019에서 2020 시즌 공식전 48경기에서 23골, 12도움을 기록했던 시즌을 제외하곤 내세울 만한 기록이 없다. 특히 그는 한 시즌에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시즌이 3시즌, 2015-2016, 2017-2018, 2018-2019 밖에 되지 않는다. 단순히 공격 포인트가 적은 것을 떠나서 마르시알은 경기에 출전할 때마다 별다른 도움이 되지도 않았다.